자,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답안도 대충 한번 보셨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지금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본고사는 적어도 이 정도 전 수준으로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명부책 문제, 직업보험금 산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주관식 소문제로서는 그런 명부책과 직업보험금 산정에 관련되는 문제 플러스 기타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부문별로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이 명부책 문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지급을 하고, 그 직업보험금 산정하는 문제는 이 명부책 문제와 결부시켜 가지고 직업보험금 산정하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할 수 있고, 명부책 문제는 별도로 직업보험금 산정하는 문제를 별도로 해가지고 출제해가 문제를 만들어 출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는데, 자, 1번 문제는 직업업자가 자동차를 지급을 하게 됐는데, 피보험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 이런 기명 피보험자가 그 차량에 같이 동승하여 있다가 이런 그 다른 자동차의 충돌 사고로 사상이 된 그런 사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이 사항을 보면 직업자에 대한 문제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죠? 직업자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대충 잘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는 직업 일해를 한 사람이 같이 동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승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리운전업자와 같이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러나 그런 대리운전업자한테 또 대리운전 시키고 난 뒤에 하는 문제하고는 또 달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유형인데, 문제는 여기서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이 침무됐다는 것입니다. 그 왜 침무를 해놨을까? 그것은 최근에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에서 그죠? 면책 예외 사유로서 직업업자가 그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던 중에 발생한 피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질 적에는 면책 예외 사유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면책 예외 사유는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느 담보에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그 약관 규정의 변경,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유행에서의 응용 변형된 행태, 여기에 따른 그 보상 책임의 문제, 요거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알아주시고요. 지금까지 문제가 계속 비슷한 문제, 기출문제를 되풀이가 내지 이 사람이 창출을 못해요.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작년도 그 무단운전, 가족의 무단운전 사고였죠, 그죠? 그 제가 과거에 출제해 나지게 했는데 거의 같은 문제를 그대로 또 출제해가지고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창출을 안 해요. 그럼 출제한 문제가 없느냐? 얼마든지 남아있어요. 무슨 당장 요금해도 그렇죠. 운전보조자 문제는 아직 한 번도 출제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양도양수 문제도 옛날에 내가 지급을 했는데, 양도양수 문제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자동차의 그 중고차 매매가 흔히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중요 유행 중 하나입니다. 그게 매매를 하는 것이, 그죠? 그러면 그 관련되는 문제, 이걸 좀 지급을 할 줄 알았는데 맨날 비슷한 유행 그런 걸 해가지고 하고 기출 문제 반복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을 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면무책에서는 그렇고, 직업보험금 산정하는 문제는 이 출제가 최근에 출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식으로 내더라도 문제가 같을 때는 잘 안 나오겠죠, 그죠? 과거 기출 문제가 중복은 잘 안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별 부담 없이 하는데, 면무책 문제는 그런 계속 엉뚱한 그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지급하지 아니한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뭐 하거나, 과거에 혹시 일부 지급됐다 하더라도 대폭 수정된 응용 변형된 문제를 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요 문제를, 1번 문제를 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은 사례가 이렇습니다. A는, 그죠? A가 자동차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보험 관계를 일단은 숨겨놓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보험이 들었을 적에 이거 어떻게 보상 책임이 나오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를 소유자에게 기명 피보험자로 아예 맹시를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알기가 쉽죠, 그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출제를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모든 사람 판단을 하도록 출제를 원칙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례, 일반 사람들은 보험된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 기준에 보면 차 소유자가 정비공약업체, 정비업체입니다, 그죠? 정비업체고 이것이 등록이 된 정비업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업체 사장한테 정비를 위했다. 그래서 정비가 끝날 때쯤에, 그죠? A와 B가 보통 정비 이래 해놓고 나면 A는 그냥 따로 놀고 정비가 끝날 때까지 자기 딴 일 보지 차에 같이 같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점검을 한다든지 들여다본다든지 뭐 하는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비공사 업주와 같이 차량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는 경우는 뭐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한번 쳐다보는 거지. 그러나 이거는 그게 아니고 같이 타가지고 이렇게 점검 수리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보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C가 이 종업원입니다. B의 종업원입니다, 그죠? 운전해 가다가 신호대 없는 사거리라 했습니다. 사거리가 요리되어 있다면 A 차량은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여기서 M 차량이 이렇게 왔던 또는 뭐 이쪽에서 왔던 M 차량이 이렇게 가다가 서로 딱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 두 대가 달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딱 나가지고는 이쪽 차량에 탔던 A, B 그 다음에 이쪽 차량 M은이 운전하는 이 차량에 탑승했던 M2 뭐에 이제 같이 사상이 됐다. 그래서 A, B, M2 세 사람이 다친 사고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늘어나면은 무조건 문제는 커집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늘어나면 대인 원투 자기 신체 사고 보험자상에 면부책은 원칙적으로 하였던 피해자별로 최종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피해자별로. 대인 원 결론은 대인 투 대인 자기 신체 사고 보험자상에 그렇게 됩니다. 다만 대인 배상은 최종 결론은 피해자 기준으로 나타나지만 그 전에 검토 과정에서 누구를 검토하느냐, 배상 책임 주체에 대한 보험사의 대인 원투를 검토해가지고 그들에 대한 종합 결론을 보험사의 결론을 하고 그 결론을 피해자에 대한 결론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간에 피해자 기준으로 담보별로 매무책이 쫙 제시되어 나와야 됩니다. 이 점 잘 알고 있죠? 자,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되어 있는데 운전 관련 결격 사유는 둘 다 없다. 그래서 결격 사유, 운전 관련 결격 사유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배상 책임에 문제가 생깁니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까? 약관상 면책 사유에 문제가 생기죠. 응? 업무면허나 음주운전이 있다 이 이야기죠. 그게 결격 사유입니다. 또는 마약운전을 했다. 마약운전은 없지만 음주운전은 뭐가 있죠. 그런 건 뭡니까? 대인배상 원투에서 면책 사유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선 그 A 차량은 이렇게 보험을 가입했고 M 차량은 이렇게 보험을 가입했는데 또 하나 이제 그 사실관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M이 운전한 이 차량은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M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세워놨는데 M이라는 친구가 정상적으로 해난 차량을 절취운전했다. 이 말이고만 절취운전을 돼버렸는데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로 설명하면은 M이 M 모르는 사이에 차량을 운전해 나갔다. 이래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게 절취운전이죠. 이 부분은 논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절취운전이라고 여러분 판단하기 쉽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보험사는 좀 가볍게 취급하기 위해서 그래놨습니다. 그래서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 그죠? 근데 하여튼 이거는 절취운전으로 알기 쉽게 해놨습니다. 즉 신분관계 없는 사람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자기 마누라가 M2인데 놀러가다 사고가 났던 것이다. 그래서 빵 맞춰 이렇게 다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보험관계는 이렇게 가입을 해갔다. 자, 그래서 사고가 나고 나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산정하는 거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나중에 차량 대 차량 사고면은 보상 그 측면에서는 항상 차량 대 차량의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차량 대 차량의 과실비율은 피해자한테는 전혀 효력이 없어요.
피해자한테는 무조건 배상 책임 100%, 사고가 가실이 있으면 100% 책임을 지게 돼야지, 그죠? 다만 피해자의 가실 또는 감액 사유는 고려가 됩니다. 그러나 차량 대 차량의 가실 비율은 피해자한테는 전혀 관계 없는데 나중에 뭐 때문에 필요하죠? 부상할 적에 부상금 산정할 적에 그 비율이 바로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일단 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해보니까 가실 비율이 C가 60%, 이게 60%의 가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M은 40% 정도의 가실이 있다. 어쨌든 간에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적에는 가실이 있기만 하면은 100% 배상 책임 무조건 집니다. 60%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동하지 말고. 그래서 구상자가 내포되어 있고, 부상할 적의 기본 부상 비율은 원칙적으로 6대 4라는 것을 일단 알고 있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에 각 보험사의 보상 책임 관계. 을보험사는 답안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문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특히 이 각 보험사의 경우는 특약에 들어가 있다는 게 주죠. 개인용 자보 가입하면서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을 가입해서 이런 주요한 요소들을 답안을 작성하나 문제를 풀지 잘못해버린다면요 완전히 답안이 거꾸로 돼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고 답안을 쓰는 게 좋은 게, 잘못하다가 답안을 써가면서 문제를 푸는 친구도 있는데 그 정도 자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하는 사람인데 착오를 범하기가 쉽다. 특히 중간에 답안이 잘못돼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를 망쳐버려요. 그래서 문제를 원칙적으로 먼저 간략하게라도 풀고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적에 혹시 잘못돼가지고 문제 없는지 한번 점검을 꼭 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은 특약이 있다 이거죠. 이 특약이 놓치기 쉬워요. 이 사안에서는 특약 이분이 중요한 논점이죠, 그죠? 그리고 특약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엄청 달라요. 그런데 이 특약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특히 각 보험사의 보상 책임만 써야 됩니다. 을보험사는 보상 책임 관계를 쓰지 마라 이거죠. 그러나 을보험사의 보상 책임 유무를 검토를 해야 이 문제는 풀리는 부분도 있어요.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무보험차 상해. 알겠죠? 무보험차 상해 이건 면책입니다만은 담보가 적용이 안 돼서 면책될 수도 있고, 담보는 적용되는데 특약 때문에 면책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책이라는 것도 이유가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면책인지, 이거는 피보험자가 아니라서 면책인지, 아니면 피보험자인데 특약 위반으로 면책인지. 그래서 담보가 적용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고가 우선 맞아야 돼요. 그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냥 면책이다. 결론은 맞지만 이유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는 것이 좋다. 하여튼 그래서 일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사안을 다시 한번 정리를 보면은 A가 B한테 정비를 했는데 정비가 끝날 때쯤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A는 따로 차에서 떨어져가 있었으면은 또 별 문제인데, 그죠? 떨어져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A의 자백법상으로 보면 운행 지배가 완전히 B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가 계속이 된다 했죠, 그죠? 보호가 임치 혼합 계약이 있었죠. 그랬다 했죠. 그런데 이게 특이하게도 A가 그 차량에 같이 탑승과 같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C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점검을 하다가 이 차 절취운전 차량하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각 보험사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일단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와 같이 사례를 하나 간략하게 도시를 해보자. 이를 보면은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 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되는지 공항에 놓이고 피해자는 하단, 보험사는 상단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그죠? 차 하나 더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와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러면은 일목요연하게 이 사고가 문제가 뭐구나. 다친 피해자 A니까 A에 대해서 A는 2 자기 신체 사고 보험사 상해 검토해야 되겠고,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M에 대해서도 무조건 피해자 기준으로 담보 4개의 보상 책임을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책임이 있든 없든 이심은 있으면 없으면 없대로, 없으면 이유가 뭐든지 간에 무조건 써줘야 돼요. 안 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당연히 면책이네. 자기 신체 사고 보험사의 면책이네. 해당자가 아니어서. 그래 안 써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점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면상 검토는 물어주는데 자기 신체 사고나 보험사는 안 써버리면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검토를 하고 이거 안 쓴 건지 어찌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담보별로 무조건 다 써줘야 돼요. 대인 원투 어떻다, 대인 원투 자기신재 사고 맨책이다, 부책이다, 이유는 뭐다 써줘야 돼요.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이 정도 유의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풀이하는 것 먼저 풀이를 한다. 그 풀이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뭐가 문제일까 한번 짚어보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검토를 하자. 그래 되거든요. 이게 보험사가 여러 개면은 보험사별로 이걸 해요. 보험사별로. 그러나 보험사 하나만 딱 검토하려면은 이 보험사를 빼버리면 돼요. 알겠죠? 보험사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니까 어느 보험사인지 딱 특정이 되어 놓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보험사, 이거는 여러분들 학습상 이 보험사를 이어놨습니다만은 이거는 가보험사만 되니까 가보험사의 주요 논점 분석 이래 버리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보험사별로 주요 논점을 먼저 한번 체크해보자. 근데 이 주요 논점 어디서 구별한다 했어요? 원칙적으로는 사고 내용과 담보별로 보상책임 발생 요건에서 찾아낸다. 논점은 보상책임 발생 요건의 어느 한 분야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 내지 몇 군데에. 그러니까 책임 발생 요건을 모르고서는 논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나요? 분명합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논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요건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서는 논점을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왜? 그 논점에 문제가 되도록 그렇게 문제가 설정이 되어 있고 현실 세계에서도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가지고 보험사가 물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이 요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이 보험사의 경우 제일 먼저 이 사안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 특약에 가입해 있으면은 무조건 특약부터 먼저 검토하고 답안 작성도 특약부터 한다. 그래서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먼저 풉니다. 문제를 일단은 먼저 풀고 답안을 작성할 적에는 요거는 이제 답안 작성 체계 가지고 포함이 돼가지고요. 답안을 작성할 때는 체계를 이렇게 갖추자 하는 것이에요. 요거는 답안 작성하는 거 문제 풀이하는 거 같이 이제 수술 체계를 맞춰놨죠. 문제 풀이하는 거하고 답안 작성하는 거하고가 원칙적으로 벨리게가 아니고 바로 문제 풀이한 그대로 원칙적으로 답안 작성하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다만 답안을 작성할 때는 그 문제 풀이한 내용을 조금 바꿔가 체계를 살리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로 됩니다. 그 체계는 어떻게 처리느냐? 저는 이렇게 결론부터 먼저 제시를 하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걸 합니다. 요것도 가족 태형 이유 아니고 요것도 결론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유 및 근거 요걸 제시하고 그 경우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요걸 제시가 그에 따라서 문제를 검토한다. 이렇게 된다. 근데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면은 보통 약관의 경우 이 담보별 피해자별 담보별 명부체계를 하는 것은 전부 다 보통 약관상의 담보에 관한 보상 책임 유무입니다. 보통 약관 기본 계약이 체결되면은 첨부되는 보통 약관이 전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요 담보가 있는데 이 담보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약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알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약관상 이거 요 말이 없어서 그런데 보통 약관상의 담보별 보상 책임 유무를 검토한다. 이런 데 있죠. 그래서 피해자 A에 대해서 요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건 무조건 검토해야 됩니다. 그 검토를 하되 검토 순서는 담보별 순서는 대인배상 원투 원칙 1순위 제일 비중이 크고 내용도 복잡하다. 그 다음에 자기신재사고 보험상 그 보통 약관 표준 약관이죠, 그죠? 그 표준 약관의 서술 체계도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죠? 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중이나 모든 걸 고려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답안의 순서도 요대로 해야 됩니다. 피해자별로 그 체계에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기준을 하되 대인배상, 자기신재사고, 무보험사상이 이 검토가 되어 나갈 겁니다. 알겠죠?